네, 평론 노동경제학 16번째 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 혹은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주 이제 먼 옛날이죠. 23년 전에 1999년에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23년 전인 주제를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요.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99년이면요. 그 이제 아직은 이제 학생이신 분들은 뭐 요때 너무 어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책에서 보셨을 IMF 구제금융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유연성 정책이 최초로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큰 어떤 변화를 맞이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화의 뜻과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문제를 냈었고요. 자, 이때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5년 후인 2004년에 작은 문제로 조현배우로 기업의 유연성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노무현 정부 때로서 이제 비정규직법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기단법이요. 비정규직 증가 요인을 그 기업의 유연성 전략에서 찾으라고 했던 문제였어요. 자, 이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와 이제 박근혜 정부 쪽으로 넘어왔죠. 넘어오면서 그 2015년에 와가지고요. 이른바 다시 이제 그 정권의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말고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로 와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다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2015년에 고용 유연성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금 유연성에 대해서 출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번 나온 건데 그 시대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15년은 50점짜리로 구성을 했는데 이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임금 피크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7년 후기도 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노동시장 유연화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뉴스에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임금 피크제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이른바 이제 임금 체계 개선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떤 탄력적 근무제의 약간 미니 응용편으로 해가지고 한 주에 40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12시간을 묶을 게 아니라 특정 주에 한 달짜리 혹은 4주짜리인 48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쓰게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이 노동시장 유연화, 유연성이라는 주제가 다시 시대적 화두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56번에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정의하고 임금 유연성, 고용 유연성을 그림으로 설명해 달라라고 하게 되면요. 이 지금 외부 환경 변화를 어떤 디맨드 커브가 하방 이동하는 걸 보여주시고 이 세로축에 있는 임금 유연성, 가로축에 있는 고용 유연성을 그림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그 2015년은 임금 피크제를 연결을 시켜놨지만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방금 제가 기출 소개해드린 그 자체예요. 자, 그렇게 했지만 그 지금 현재는 장시간 근로 관련해서 논의가 활발해요. 그래서 이른바 52시간 근무제 자체를 그 어떤 소득 여가 모형으로 빼가지고 다시 연결 문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이 지금 40시간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1.5배로 굴절되는 화면이에요. 근데 이 지금 그림은요. 그 교수저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40 더하기 12, 여기 기존에 68 하는 요 내용은 그냥 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그래프가 제가 이제 일시해고제 보상적 임금격차에서 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림에 다시 주목할 가능성이 커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주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이렇게 통제를 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개월수로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뭐 68을 52로 경직적으로 통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동일한 효용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이건 정통 교과서 모형이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통제를 했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 제로 지점보다 이 원 지점이 효용이 감소가 돼요. 그럼 어떤 지금 현재 정책은요, 여기 있는 이 원의 효용을
오히려 약간 특정주에 이제 그 좀 시쳇말로 많이 근무 시간 할 수 있게 몰빵을 해주게 되면요, 이 원으로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모형은 지금 그 보라스 책에 있는 이 모형이에요. 그래서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도 독립적으로 이제 챙기셔야겠지만 이 모형도 다시 한번 좀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떤 모형의 이해를 위해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동시장 유연화, 유연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